커피를 사랑하시고 커피를 알고 싶으신 커알못을 위한 커알못TV입니다. 안녕하세요, 커알못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멀티팩으로 구매를 했고요. 10개씩 3종류 총 30개입니다. 가격은 22,830원, 배당 746원 정도 하네요. 생각보다는 좀 비싸요. 찾아보면 인터넷이 조금 더 쌉니다. 멀티팩은 하우스 블렌드, 파이크 플레이스, 에스프레소 3가지 맛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2018년 8월에 네슬레에서 전 세계에 스타벅스 소비자용 포장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구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네요. 스타벅스의 전 세계 매장 로스팅 공장이 아닌 판매 권리만 8조에 인수한 거예요. 권리금만 8조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 제품의 원산지는 스위스고 제조원은 네스카페 네스프레소예요. 결론은 네슬레에서 스타벅스 이름을 달고 나온 커피입니다. 뭐 판권을 산 거니까 원조 스타벅스 커피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스타벅스의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이니 스타벅스에서 맛에 대한 퀄리티는 보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은 저도 이제 처음 맛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작성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우스 블렌드는 풍부함, 토피넛 향, 놀라운 심플함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 원두를 블렌딩하여 진한 군밤색이 될 때까지 로스팅한 커피. 로스팅할 때 생긴 약간의 달콤함에 견과와 코코아의 풍미를 더했습니다. 1971년 스타벅스가 처음 블렌딩한 스타벅스의 첫 커피. 스타벅스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커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토피넛인데, 토피넛은 과자의 일종으로 토피와 넛의 합성어예요. 구글 검색을 해보면 토피는 캐러멜화한 설탕, 당밀, 밀가루, 버터 섞어 만든 과자로 영국의 전통 간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국에서는 뭐 코코아 가루나 이런 거를 넣어서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에 넛, 그러니까 견과류를 넣어서 뭐 고소한 맛을 좀 더 올린 그런 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로 치면은 달고나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크 플레이크.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위치한 스타벅스 1호점에서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에 이르기까지 저희 고객은 언제나 신선하게 내린 커피를 기대해 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커피에 부드럽고 조화로운 블렌딩에 초콜릿과 구운 견과의 풍미가 은은하게 더해진 커피. 가까운 스타벅스 매장에서 매일 신선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커피입니다. 한 줄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서 그냥 아메리카노 마실 때 가장 흔하게 마시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 스타벅스의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는 모두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1975년 원두와 로스팅의 완벽한 조화를 찾기 위해 수개월간 강도 높은 연구를 거듭한 결과 오늘날 당신의 손에 든 바로 그 커피가 탄생했습니다. 캐러멜의 달콤함이 있는 레시피, 너무 완벽해서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우유가 들어간 베리에이션 음료 있죠? 그거를 마실 때 사용되는 커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비닐을 뜯어보면 상자에 간략한 정보와 로스팅 강도 그리고 레시피가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로스팅은 총 9단계로 되어 있네요. 블론드는 흔히 말하는 약배전으로 로스팅 강도 4, 5, 6, 미디움은 중간 정도 볶음, 그러니까 중배전이죠. 7, 8, 9, 다크는 강배전 10, 11, 1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각 상자에 로스팅 강도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간략하게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 하우스 블렌드하고 파이크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롱고로 먹으면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맨 아래에 있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레토하고 에스프레소로 즐기면은 딱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로스팅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회사마다 기준이 틀려요. 요즘에는 SCA나 이런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긴 하는데 각 회사마다 로스팅 강도나 이런 거는 다 자체 규정대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미디움이 다른 회사에는 강배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포장을 뜯어가지고 마셔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추출했던 하우스 블렌드입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추출식 크레마나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그 스타벅스에서 느껴지는 약간 그 강한 스모키한 향 있죠? 이런 향이 좀 두드러지네요. 그 커피를 아까 전에 그 분쇄도로 보기에서 뜯었을 때 약간 스모키한 향이 났었는데 그 향이 그냥 고스란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시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정도의 맛, 딱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스타벅스에 그 쌉싸름하고 구수한 맛 같은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큰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엔 파이크 플레이스를 한번 내려서 마셔볼게요. 이번에는 파이크 플레이스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분쇄도로 보기에서 깠을 때는 하우스 블렌드보다는 파이크 플레이스에서 고소한 향이 조금 더 났어요. 그리고 맛을 보면은 하우스 블렌드보다 파이크 플레이스가 그 스모키한 향이 조금 더 덜해요. 하우스 블렌드, 파이크 플레이스 두 개의 맛의 공통점은 스타벅스에 가서 평범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맛인데 강도가 살짝 틀려요. 하우스 블렌드 쪽이 조금 더 스모키한 향이 강하고 파이크 플레이스 쪽이 그 스모키한 향이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러니까 조금 더 파이크 플레이스 쪽이 좀 더 맛이 좀 더 부드럽다. 저는 이렇게 지금 느낌이 오네요. 가장 일반적인 스타벅스다운 커피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가장 스타벅스다운 커피 두 종류다 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에스프레소를 한번 마셔볼게요. 이번에는 에스프레소를 먹어볼게요. 이쪽 거는 에스프레소 40ml를 뽑았던 거예요. 상당히 맛이 강렬해요. 이쪽은 리스트레토 기준으로 해서 뽑아봤어요. 둘 다 맛이 강렬합니다. 오히려 앞에 뽑았던 하우스 블렌드하고 파이크 플레이스보다 분쇄도는 더 굵은 느낌이에요. 로스팅을 더 강하게 해서 맛을 좀 더 끌어올렸다, 좀 이런 느낌이 강한데, 이거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앞에 설명해 드렸던 우유를 섞은 베리에이션으로 먹는 게 훨씬 더 맛이 좋겠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면은 밀크 포머를 가지고 우유를 데펴서 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가 참 예쁘죠? 한번 맛을 볼게요. 확실히 에스프레소는 우유를 넣어서 라떼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정말로 스타벅스에서 먹는 그런 라떼의 맛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에스프레소하고 리스트레토로 뽑게 되면은 약간 뉘앙스나 맛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아요. 두 개의 차이를 솔직히 느끼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드시게 되면은 가장 기본 세팅이 40ml로 돼 있을 거예요. 40ml 에소를 뽑으신 다음에 종이컵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컵 정도만 딱 만드시면은 정말 스타벅스에서 나는 그런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별하게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는 이런 건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맛인 것 같아요. 이번에 스타벅스 세 가지를 먹으면서 많이 느꼈던 게, 홀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판매를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유통경로상의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요. 홀빈으로 판매되는 그런 500g 1kg짜리 용량보다는 포장의 차이, 캡슐 커피이기 때문에 로스팅을 해서 그라인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밀봉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맛에 대한 구현이나 이런 거는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유통 경로, 포장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분쇄된 입자들, 그런 그라인딩이 된 이런 상태들도 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으로 먹는,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맛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좋다, 훌륭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먹는 커피 믹스 같이 항상 균일한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가정에서 어설프게 커피를 내려 먹는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캡슐 커피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번에는 스타벅스 뿐만 아니고 캡슐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에 다른 종류의 캡슐 커피들도 좀 많이 마셔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커피의 퀄리티나 이런 게 더 좋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확실히 가격은 조금 비쌀 수는 있어요. 가격은 비쌀 수 있지만 그 편의성만큼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쁠 때는 캡슐 하나 넣고 버튼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간편함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지금 갖고 있는 커피들을 다 먹은 다음에 또 다른 캡슐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상 커알못이었습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